안녕하십니까. 언택트를 통한 식품 소비 확대 방안 발표를 맡게 된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부 소속 박혜영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언택트 마케팅 운영 및 소비 실태 문제점, 해결 방안,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높은 매장 운영비와 현재 퍼지고 있는 비서총 문화, 그리고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만나 언택트 마케팅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 증가로 인해 온라인에서는 배달 어플과 신선식품 새벽 배송, 오프라인에서는 키오스크, 사이드 온도 등의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출현함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 및 배달 어플 시장의 독과점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언택트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언택트라는 단어는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에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 언이 만나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러한 언택트라는 단어에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모든 일련 행위를 일컫는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만나 언택트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탄생하였습니다. 언택트 마케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요. 우선 온라인 언택트 마케팅에는 온라인 쇼핑몰, 배달 중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기업 예시로 온라인 쇼핑몰에는 G마켓, 쿠팡, 신선식품 새벽 배송의 선두주자였던 마켓컬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달 중개 어플리케이션의 예시입니다. 배달 중개 어플리케이션의 예시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언택트 마케팅입니다. 오프라인에는 키오스크, 드라이브스루, 멀티 자판기, 무인 점포, 스마트 오더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언택트 마케팅에 수많은 예시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본 논문에서 현재 식품산업에서 대표적인 언택트 마케팅의 활용 예시인 배달 어플과 키오스크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본 연구에서 언택트의 등장 이후 시장 변화와 현재 운영 및 소비 실태 분석,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들의 해결, 그리고 언택트 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식품업계 운영 실태 분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체 평균 매출의 규모는 15년도 1억 2천만 원에서 19년도 1억 7천만 원대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배달중개 어플리케이션 이용률은 16년도 2.8%에서 19년도 6.7%로 큰 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달중개 어플리케이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들 또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배달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국내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입니다. 네,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약 880만 명의 사용자 수를, 2위인 요기요가 490만 명, 3위 배달통의 42만 명의 사용자 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용자 수가 정확히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붙여드리면, 이는 구글 플레이 국내 배달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수의 98.7%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용자 수를 갖고 있는 배달 어플 시장에서 이러한 독과점 문제는 바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들의 과한 수수료 문제로 이어집니다. 네, 배달 어플 이용자들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설명을 1인 배달의 민족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달의 민족은 광고 서비스인 울트라콜과 중개 서비스인 오픈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울트라콜이라는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에서는 월 8만 원에 해당하는 정액료와 오픈리스트 중개 서비스는 건당 6.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요.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외부 결제 수수료로 3.3%를 지불해야 합니다. 1위인 배달의 민족은 얼마 전 이런 수수료 체계를 좀 더 인상하는 바를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키오스크 이용률입니다. 17년과 19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프랜차이즈 매장의 키오스크 이용률은 2배가량 증가하였고, 비프랜차이즈 매장의 키오스크 이용률 또한 4배 증가하였습니다. 키오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건비 감소입니다. 하루 8시간씩 25일간 일하는 직원을 한 달간 고용했을 때 들어가는 월 인건비는 19년도 기준 174만 원인데요. 키오스크의 월 임대 비용이 20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형성되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키오스크 도입 후 절감 비용은 월 142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인건비 감소라는 장점은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봤을 때 더욱더 집중되는 그러한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키오스크의 특성상 정보의 수집, 관리,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현재 키오스크 대형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오스크 임대 및 도입하는 매장이 늘어남에 따라 키오스크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음 보고 계시는 표는 고령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표입니다. 17년과 19년도를 비교해봤을 때 58.3%에서 64.3%로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9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64.3%에 해당하지 못하는 고령층들은 키오스크와 배달 어플리케이션, 여러 IT 기기에 대한 접근,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언택트 마케팅의 인식 및 소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29세 이하 138명, 30대 35명, 40대 22명, 50세 이상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가구 규모나 성별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연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 사용 여부입니다. 전체 연령의 80.4%가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배달 어플리케이션 사용 빈도는 주 1, 2회가 69.2%, 3, 4회가 23.1%, 5, 6회가 6.4%, 7회 이상이 1.4%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 사용 이유입니다. 전체 연령에서 보시면 편리함이 53.8%로 가장 높은 응답들을 기록하였고요. 배달앱 사용 중 불편 사항에서는 전체 연령에서 모두 동일하게 비싼 음식 가격이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비싼 음식 가격의 원인으로 앞서 말씀드린 독과점 시장으로 인한 과한 수수료 체계가 비싼 음식 가격 인상에 기여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30대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비싼 음식 가격 다음으로 사용 방법이 어렵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전 배달 음식을 먹지 않아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30대 이상에서 사용 방법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희는 30대 이상 고령층을 포함한 나이가 많은 소비자들이 이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적 문제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은 키오스크 사용 여부입니다. 전체 연령의 73.2%가 키오스크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키오스크 이용 빈도 또한 배달 어플과 마찬가지로 주 1, 2회, 3, 4회, 5, 6회, 7회 이상이 순차적으로 높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키오스크 사용 이유입니다. 30대 미만은 편리함 때문에 키오스크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30대 이상은 매장 내 직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키오스크 사용 중 불편 사항입니다. 전체 연령으로 보시면 긴 주문 시간과 현금 결제 불가가 높은 응답을 받았는데요. 40대 이상으로 분석하게 되면은 사용 방법이 어려워서 키오스크 사용 중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모든 연령에서 주변에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를 제외하고 30대 이상으로 분석하게 되면 대면 주문을 선호하고 사용 방법이 여타 신체적 어려움 때문에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대면 주문을 선호하는 이유도 사용 방법이 어렵다 같은 이유가 많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키오스크 또한 30대, 40대 여러 고령층 포함한 많은 소비자들이 이 키오스크 이용법에 어려움을 겪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한 수수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현재는 지금 배달 수수료가 매우 과다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공정거래 분위기 조성, 그리고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된 지자체 배달 어플리케이션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를 모델로 삼아 이를 보완하여 배달 어플리케이션 운영업체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해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 취소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네, 주문 취소 가능 시간은 앱별로 상이하고 달랐지만 모두 취소 가능 시간이 매우 짧고 주문 취소 절차가 복잡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주문 직후부터 매장에 알람이 가기까지 3분 정도의 딜레이를 부여하고 배달앱 접속 화면 등에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취소 절차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소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소외 현상 때문에 고령층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세대 간 교육 키오스크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현재 KT 정보화센터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인원을 20대, 30대, 40대 비교적 젊은 청년들로 구성하여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노년층과 청년층, 다양한 계층들의 교류회장을 만들고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함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다음 해결 방안은 사회적 약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제공입니다. 네, 아까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키오스크 인터페이스가 과도한 영어 표현, 그러니까 작은 글씨 등 일반적인 젊은 청년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노약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소비자들을 고려한 인터페이스적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탈부착형 키오스크 보조기계 도입입니다. 네, 국내 설치된 키오스크 무인 단말기는 장애인 및 고령층에 대한 접근성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를 반영하는 것처럼 키오스크의 정보는 모두 시각으로 제공되며 음성 및 다른 전자와 같이 다른 수단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높은 터치 스커너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나 아니면 허리가 굽으신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새로운 키오스크의 도입을 생각했지만 이는 이미 키오스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비용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탈부착형 기계를 도입해야 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탈부착형 키오스크 보조기계는 보시는 예와 같이 물리적 버튼, 스피커, 이어폰 플러그인 및 전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연구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및 자료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논문에 제출한 논문에 써있듯 선행 연구에서 없었던 해결 방안들을 제시함에 있어 저희 의의를 두었습니다. 이로 발표를 마치